적어도 상승 추세를 탔다고 보는 거래량은 3개월 연속 5천에서 6천 건수 이상 발생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거래량과 지금 거래량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전망에 대해 어두운 전망들을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췄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로 우리나라의 수출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로 의존하는 비중이 무려 19.6%에 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를 겪는 다른 국가들도 더해져 수출과 경제 성장률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디폴트 위기에 놓인 컨트리가 되는 서민아파트 공급 위주로 사업을 하던 부동산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선분양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부진 여파가 길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 ING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몇 가지 전망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전체적인 전망으로는 올해 내내 한국 부동산은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주택의 단기적인 과잉 공급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7년까지 총 270만 호의 공급 계획을 주거 안정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폭등은 나타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신규 주택의 착공 건수가 허가 건수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이는 상황인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세 가격의 하락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가율은 하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갭 투자율이 가장 높았던 21년의 전세 매물의 만기가 올해 9월부터 대거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ING에서 5월에 내놓은 이야기인데 해외에서 우리나라 내부 사정을 이렇게 잘 알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량은 어떨까?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천 건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상승 추세를 탔다고 보는 거래량은 3개월 연속 5천에서 6천 건수 이상 발생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거래량과 지금 거래량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현재 정부에서 거의 모든 대출 규제를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한 주간에도 경제 상황을 감시하여 좋은 내용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